자, 오늘은 맞춤맨이 오랜만에 화목난로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화목난로 컨텐츠가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검색량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유튜버라면 당연히 시기적절하게 인기 있는 컨텐츠를 빵빵 터트려줘야 되는데 자꾸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해야 될 거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거의 한 5년 전에 올린 아무것도 모를 때 만들었던 그 화목난로 영상이 아직도 제 인기 동영상 3위에 등극해 있는데요. 그 5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정말 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난로는 뭔가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사실 그때 만들었던 건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뭐 따라 만드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만들었던 거라. 그렇지만 지금은 장작불로 매일매일 고기를 뭐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장작 태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조금은 스킬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좋은 고효율 화목난로 만드는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만들기보다는 이게 좀 워낙에 기술이 많이 들어간 컨텐츠라 제작 설명회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살짝 저랑 함께 어떻게 만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가보시죠. 자, 고효율 화목난로란 무엇일까요? 좋은 난로입니다. 이게 좀 웃긴데 제가 여기 좋은 난로가 되기 위한 요소를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자, 좋은 난로의 첫 번째 요소, 고온 연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온 요소가 도대체 뭘까요? 살짝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우리가 캠핑에 가서 장작을 요만치 쌓아가지고 불을 딱 붙입니다. 어때요? 연기가 세상에 뭉게뭉게 피어 올라가지고 막 그 연기 눈에 들어가면 맵고 코로 들어가면 매캐하고 아주 짜증나고 머리 아프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 낭비되며 그냥 허공에 뿌려지고 있는 건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고온 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난로의 화실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외부에서 그냥 들어오는 찬 공기가 산소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뜨겁게 가열된 공기가 산소 공급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뜨거운 상태로 타게 되면서 장작에 단 한 톨의 재만 남기고 정말 알뜰살뜰하게 이 자원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오늘의 키포인트인 완전 연소를 이루는 겁니다. 장작을 완전하게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 연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온 연소이다. 오늘의 키포인트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는 열 효율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온 연소를 통해서 얻은 그 열 에너지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해가지고 더욱더 얘를 효율이 좋게끔 만드는가, 자동차로 따지면 연비를 좋게끔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요소고,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난로를 때우는 이유는 뭐예요? 이 실내를 훈훈하게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살려고 이 난로를 만드는 건데, 뭐 고온 연소고 열 효율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그냥 바로 연통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내가 훈훈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로에서 발생된 열을 최대한 실내에 오래 채공하게끔 하는 게 열 보존이다. 그래서 고온 연소를 이루고 열 효율이 좋고 열 보존을 잘하게 되면은 이건 좋은 난로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동으로 장작이 투입되게끔 만든다면은 이것은 뭐 굉장히 편하고 좋은 난로가 되는 거겠죠. 그에 반해 나쁜 난로는 어때요? 아주 불량하죠. 고온 연소가 안 되고 열 효율도 떨어지고 열 보존도 못하는, 말하자면 그냥 캠핑장에서 장작을 때우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그냥 뭐 가스통 잘라가지고 안에다 장작 넣고 바로 연통으로 빼버리는 그런 난로는 사실상 뭐 그냥 소각기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냥 쓰레기 태우는 거예요. 쓰레기 태우려고 만드는 난로고, 제가 지금 만드는 거는 굉장히 기술이 좀 집약된 그런 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만든 난로의 구조가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불 피우는 첫 과정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장작 투입구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장작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게 되면은 위로 쌓이면서 장작이 장전이 되는 거고, 그다음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여기 토치가 달려있죠. 바로 토치를 꽂아가지고 장작에다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불을 붙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난로는 이 불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빨려나가기 때문에 그냥 불을 붙이게 돼버리면은 이 연기가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뚜껑을 통해 연기가 스멀스멀 새어 나오며 아까 말씀드린 그 뭉게뭉게 연기가 제 작업장 내부에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통이 아니잖아요. 연통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작을 태우게 되면은 이 불길이 이렇게 옆으로 빠지게 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꺾여서 연통으로 빠지게 되는 건데, 보통 이제 화목난로에 불을 붙이기 전에 연통을 토치로 가열을 해가지고 연통을 뜨겁게 만들어 상승기류를 만든 다음에 불을 붙이곤 하는데, 그렇게 되면 토치를 계속 여기다 달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바로 고체연료 보관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 고체연료를 한 스쿱 떠가지고 불 붙여서 그대로 뒤에다 딱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체연료가 훨훨 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연통이 달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불을 붙이게 되면은 장작이 확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뭐 이렇게 꺾이고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제 아이디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불 붙일 때부터 꺾이면은 이게 얘가 힘들어 한다고. 어쨌든 미세하게 또 막 일산화탄소 연기들이, 이 나무 가스들이 바깥으로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싫거든요.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열지연판 선택기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요 판때기를 수평으로 놓게 되면은 열지연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열보존을 위한 열지연입니다. 그게 아니고 불을 피울 때는 이 열지연판 선택기를 수직으로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꺾이지 않고 다이렉트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불 피울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활활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열지연판 선택기를 수직으로 놓고 불을 때웁니다. 활활 타게 되면서 어느 정도 뜨거운 기류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좀 순환이 잘 된다. 열지연판 선택기를 수평으로 바꿔 놓습니다. 딱 그렇게 되면 이제 열지연판에 의해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실내를 조금 더 훈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열 보존은 설명드렸는데, 이 고온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는 어떤 요소들이 있냐, 이게 좀 재밌는데, 보통 이제 화목난로는 이 공기 흡입구가 요 밑이나 뭐 장작 바로 앞에 달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요 한참 멀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찬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공간이거든요. 거기다가 여기는 화실 바로 위라 엄청나게 뜨거워요.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 뜨거운 공간을 지나고 가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뜨거워지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면 베르누이 법칙에 따라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 강한 풍속으로 슝 빨려 내려가면서 밑에 다시 넓은 공간이 나오니까 붐 와류를 생성하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뜨겁게 가열된 공기들이 막 이 장작에 불어치면서 고온 연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 고온 연소가 시작되면서 발생된 또 잔류 가스들이 막 사방으로 방출되는 와중에 여기서 뜨거운 공기, 아까 생성된 와류와 함께 옆에 있는 통로로도 또 빠져나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점점점 좁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베르누이 법칙에 따라 속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샥 빨리 올라가면서 또 슝 화실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던 불이 점점점 힘을 잃어갈 때쯤, 나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해 하는 순간 붐! 2차 연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뜨거운 공기와 우드가스가 혼합된 혼합가스가 샥 위로 불어오르면서 막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바로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뭐야 이거? 빨간 게 또 있네. 바로 3차 연소입니다. 이쪽에 구멍을 통해서 들어간 공기가 구불구불한 관을 따라서 가장 뜨거운 구간에서 막 가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밑으로 붐! 3차 연소를 이루게끔 2차 연소로 인해 또 힘이 빠진 그 불길을 한 번 더 태워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아낌없이 이 장작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태우고, 그 발생된 열을 난로 내부에서 좀 채공을 하고, 또 너무 빨리 흐르지 말라고 여기에 댐퍼를 설치할 거거든요. 이 공기 투입구는 직접적인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거라면, 이 댐퍼라는 거는 흐름을 좀 조절해서 열기를 최대한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이 댐퍼랑 공기 흡입구의 비율은 차차 사용을 하면서 조금씩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통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면 연통도 공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뽑을 수 있어요. 실내에서 길게 뽑아가지고 연통에서 나오는 열기도 실내를 데우는데 잘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트랙! 바로 요 밑에 있는 마초 우드 스토브라는 글자가 레이저 커팅을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난로 밑으로도 방출되는 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뒤에서 AC 팬을 연결해가지고 바람을 불어넣어 주면은 맨 밑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난로를 통해서 이 글자로 바깥으로 빼주면은 히터처럼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난로 옆으로 샹샹샹샹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덩이가 녹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춤면의 고효율 화목난로의 원리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려봤는데, 뭐 저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제작 비용도 이 레이저 커팅 철판 비용 해가지고 한 적어도 100만 원은 나올 것 같고, 이 연통도 또 요즘 좋은 거 나오거든요. 스테인레스로 막 이중관 이런 것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장바구니 담으니까 뭐 한 4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총 비용이 적어도 150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거 공인비까지 하면 뭐 200만
그래도 겨울철에 히터 틀어서 전기 폭탄을 맞는 것보다야 멋있는 화목난로 하나 만드는 게 좋으니까 만약에 잘 되면은 또 제품화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까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난로를 제가 또 한번 분명히 만드는 과정 중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잘 연구해서 멋진 난로 만드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멋진 난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토! 그리고 또 이 구조를 보시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은 얼마든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뿅!